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근데 그 말을 강훈식 비서실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수 농객이라고 불리는 뭐 조갑재 씨라든지 또 김종인 주로 이제 보수 쪽에서 정치 책사 역할을 하셨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로 이제 지명을 해서 미국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용인술, 용병술까지도 뭐 하나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이제 극찬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제 야당이 극찬만 하면 어떡해요? 비판돼야지. 예. 뭐 김종인 위원장을 대미 특사로 보낸 거는 뭐 김종인 위원장은 쓴소리도 하고 또 그랬던 분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도 또 같이 만나서 조언도 해드리는 분인데 그런 분을 대미 특사로 이렇게 이 선정한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꼭 적임자냐라는 건 다시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가 대미 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이분이 독일서 유학하셨고 오히려 독일 유럽 쪽이면 모르겠는데 꼭 대미 전문가 그게 적처적소에 한 인사였는가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굉장히 좋아하는 당은 다르지만 후배입니다. 후배고 제가 야 저렇게 고행의 길을 왜 가냐 삼선 빠지 떼고 그랬는데 그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지금 야당이지만은 뭐 저희들이 또 잘못한 것도 있고 이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심하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은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고 너무 유능하다. 뭐 비서실장이 모시는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할 수 있는데 SNS도 대통령이 소통 차원에서 열라고 해서 열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로 페이스북 열고 하는 순간 그게 긍정적인 작용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것들이 몰려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이 SNS로 무슨 입장을 발표하고 저는 우선 비서실장도 비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비서는 그림자처럼 모시고 돕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모시는 대통령을 그렇게 박수치고 하는 걸 그걸 제가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친윤계 검사 아니냐라고 해서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제 진보당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30일 기자회견에서 이편 저편 갈라서 공무원들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리더로서 고쳐서 쓰는 게 제대로 된 리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인사의 원칙을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국민에 대해서 충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정확하고 사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거냐에 대한 원칙 하나하고 두 번째가 해당 분야에 능력이 있느냐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는 장차관 인사나 비서실 인사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건 진보건 이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미 특사도 그런 측면에서 있었고 뭐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뭐 이게 아들인가 해서의 연관된 좀 사람이 있어 나름대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맥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따로 봐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실용적으로 유효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관 인사나 비서실 인사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검찰 인사도 그런 넓은 취지였고 5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되는데 한 10년 하면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은
사실 그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정부의 철학과 노선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견지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말 떼면 이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취지로 저는 얘기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사안들에 관해서는 조금은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신상필벌은 분명히 한다면 하는 게 예.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에 관한 책임성, 소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SNS 공개에 대해서는 저는 권영진 의원님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SNS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예. 의사결정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좌하고 최종적인 안을 올리는 책임자로서의 역할들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널리 고쳐서 쓰는 그런 인사 스타일은 존중을 하는데 그러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그러면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5개 T 이제 인사청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5개 T인 것인가? 우리 7인의 멤버였던 우리 김영진 의원. 저는 야당의 검증을 좀 받아야 할 거예요. 지역, 충청권이라고 하는 지역, 여성 그리고 그 사람이 충남대 총장을 예. 거쳐서 최초의 국립대 여성 그렇죠. 총장이죠. 행정적인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높이 사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했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대학 교육에 대한 비전으로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좀 해소하고 지역의 다극화된 지역의 중점적인 대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는데 문제 제기하는 뭐 논문의 여러 가지 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는 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상에 급하게 인사를 하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다 보면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 큰 틀에서는 예. 실용 인사의 개념에 맞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는 자질이나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권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추진 동력을 잃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지금 이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면은 논문 표절을 10개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 어떤 거는 74% 표절, 이거는 통째로 뺏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된 걸 그 논문을 미리 자기가 또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의혹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털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때우면 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당과 대통령께서도 우선 추천하셨는데 예. 아니 도덕적으로나 내가 검증을 좀 충분히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이 검증해주면 거기에 예스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